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바사입니다. 오랜만에 신차와 함께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있는 이 모델은 현대자동차의 신형 넥소입니다. 넥소 하면 특이한 지점이 있죠. 일반적인 차 아니잖아요. 수소차입니다. 신차 소식 전해드릴 때 전기차 이야기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야, 드디어 이 수소차가 신차로 나오게 됐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넥소의 1세대에서 완전 풀체인지가 된 2세대 넥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미 한번 봤어요. 우와, 막 이건 아니야. 왜냐면 올해 있었던 서울 모빌리티 쇼에 바로 이 차량이 출품을 했었죠. 맨 처음에 이니시움이라는 컨셉트카로 나오기도 했었고, 처음에 봤을 때는 이 전면부 인상이나 이런 게 그 현대자동차에서 말한 비전 74라는 모델 있죠. 현대차 미래를 집약해서 보여주는 그 자동차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대박이다, 진짜 미래지향적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신차 딱 출시되고 공개되고 가격을 보니까 가격도 미래지향적이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신형 넥소의 가격이 기존에 비해서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최소한 700에서 한 900만 원 사이, 그 이상으로 옵션을 붙이면 지금 인상분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가장 기본인 익스클루시브 모델이 7,664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존의 1세대는 6,900만 원 정도의 사실상 단일 트림이었다면, 이번 신형이 진짜 그 앞자리 숫자가 바뀐 거야. 일단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지만 수소차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생각을 안 하실 수 없을 거예요. 거의 보조금이 막 1,000만 원대 이상 이렇게 나오는 차기 때문에, 그래서 또 넥소를 주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미래에서 온 것 같은 차의 느낌이 많이 들지 않나요? 현대자동차에서 전기차에 이 네모난 픽셀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네모나게 이렇게 램프부에 쭈루루루 막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 수소차는 이 네모를 4개를 갖다 붙였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 H라는 글자를 또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네모 4개가 의미하는 게 사실은 H2라고 해서 사실상 수소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처음에 모빌리티 쇼에서 이제 나왔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약간 컴퓨터 화면이 4개가 켜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같습니다. 겉에 독특한 글래스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그거 안쪽에 이 윈도우가 4개가 딱 박혀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실물을 보시면 일반적인 자동차의 느낌이 일단 아닙니다. 약간 장식장에 엠블럼을 가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현대의 진짜 엠블럼은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그릴부의 형태가 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데, 이 전면부에 있는 이 램프부가 워낙 독특해요. LED 램프로 안쪽에 아주 독특한 문양과 함께 드러나는데, 여기 안에 보시면 이 소재감이 약간 강철 형태거든요. 이번에 신형 넥소에서는 현대차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가 들어갑니다. 아트 오브 스틸이라고 해서 요게 일반적인 자동차 외관에 많이 쓰이는 뭐 크롬이나 그런 플라스틱의 색상이 아니라 색깔 자체가 강철 색깔이야. 강철하면 되게 단단한 이미지를 부여해 주잖아요. 근데 이 강철이 의외로 아주 친환경적인 소재입니다. 뭐 예를 들어 선박이나 이런 데서 우리 막 강철 다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걔는 다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보다는 훨씬 더 친환경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 수소차를 또 디자인을 하면서 강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새롭게 좀 해석을 했더라고요. 저는 귀엽다고 느꼈거든요. 좀 뭔가 아기자기한 느낌들이 많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했는데, 디테일로는 이런 강철의 요소들을 디자인상으로 좀 많이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강인하고 단단해 보이는 이미지가 그런 쪽에서 좀 도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독특한 램프부터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측면부도 한번 살펴보죠.
지금 보시는 신형 넥소가 사실은 1세대에 비해서 완전히 다른 차가 되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긴 해요. 물론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풀체인지가 되어서 나왔지만 이 보시는 휠 베이스, 이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거리는 기존 1세대랑 동일해요. 플랫폼이 바뀌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의 1세대 넥소에 있었던 것들을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차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겉으로 볼 때는 뭐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SUV의 비례감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형태예요.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루프렉도 달려 있고요. 말씀드렸던 그 강철의 형태 때문에 이 색상 같은 것도 조합이 좀 단단해 보이는 이미지를 부여해 줍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최신차의 느낌을 내주죠. 일반적인 사이드미러가 아니라 카메라 사이드미러로 적용이 되고요. 아무래도 수소차도 주행거리를 최대치로 늘리는 게 중요한 작업이다 보니까 공기 저항을 좀 막는 데 있어서도 좀 효율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휠 같은 경우는 지금 19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겉에 보시는 타이어의 형태가 아주 맨질맨질하고 반듯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역시나 공기 저항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된 것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 위쪽에 보시면 아주 넓게, 심지어는 면적이 점점 꼭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휠 하우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덕분에 측면부의 인상을 조금 더 강인하게 만들어주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앞쪽에서 볼 때 이렇게 팬더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게 일반적인 차의 느낌이 아니에요. 곡선이 들어가면서 부피감이 엄청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현대자동차에서 막 엄청나게 눈에 띄게 나오지 않았던 그 빵빵한 볼륨감, 이런 것들이 이번 신형 넥소에는 좀 전반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측면부에 보시면 도어부를 가로지르는 이렇게 음각 형태의 두 줄의 라인들도 보이고, 아래쪽에도 역시나 홈을 파놓은 부분과 이 아래 넥소라는 레터링이 또 음각으로 파여져 있기 때문에 이 차의 이름 자체가 좀 더 존재감 있게 드러나는 형태는 좀 눈길을 끕니다. 그리고 요새 나오는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어는 안쪽에서부터 플러시 형태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충전구가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수석 뒤쪽에는 V2L을 실현할 수 있는 이 포트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250V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열었을 때 되게 견고한 느낌이 들죠. 이것도 방수 커버예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여기다가 V2L 연결하시고 만약에 뭐 전자제품을 막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게 바로 신형 넥소의 후면부입니다. 사실 전면부는 그 비전 74 이야기를 계속 꺼내게 되는데 진짜 미래지향적이고 멋있거든요. 근데 이 후면부는 약간 전면부랑은 또 인상이 달라. 후면부가 약간의 호불호를 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쪽에 달려있는 이런 윙 스포일러는 상당히 멋지고요. 약간의 그런 다운포스도 발생해 줄 것처럼 그렇게 공격적으로 생겼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의외로 면이나 이런 거는 깔끔하면서 볼륨감은 또 상당히 드러낸 형태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SUV 차량을 볼 때 뭐 요새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산타페 굉장히 딱 밋밋하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얘는 부피감이 일단 많이 드러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처음에 보셨을 때 뭔가 특이하다라는 느낌 받으실 거고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H2 수소를 의미하는 윈도우 형태 픽셀이 4개 달린 이런 램프가 또 이렇게 좌우로 리어 램프에도 통일감 있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소차기 때문에 퓨얼 셀이라고 이 차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부분이 또 눈길을 끌고요. 아래쪽에는 깔끔하게 재단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 지금 다 굉장히 매끄러운 알값이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좀 다부지고 부피감이 있다는 생각이 이런 사소한 곡률에서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눈에 보이는 배기구는 없습니다. 근데 안쪽에 리얼 배기구 있어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물이 나오죠. 수소차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이쪽으로 배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석 뒤쪽에 비로소 수소 충전구가 나오는데 눌러도 열리지 않습니다. 이 차량의 시동을 먼저 꺼주시고요. 여기 좌측에 있는 수소 충전 누르시면은 이렇게 충전구가
오픈이 됩니다. 안쪽에 보시면 좀 독특하게 이렇게 호스 형태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주행거리가 중요하잖아요. 이번 신형에서 확실하게 주행거리는 좀 향상이 되었습니다. 1회 충전 시에 720km까지 간다 하고 나왔으니까 뭐 연비 주행을 한다라고 하면 잘하면 진짜 800까지도 갈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특하게 이렇게 H2 가스라고 수소차임을 알려주는 스티커도 이렇게 달려있는 게 좀 특이한 포인트네요. 자, 이번에 진짜 신형 넥소에서 많이 바뀐 실내도 한번 들어가서 빠르게 살펴보시죠. 신형 2세대 넥소입니다. 실내에도 한번 떠봤습니다. 일단 실내가 고급죠. 1세대 넥소를 탔을 때는 화사해 이런 느낌은 사실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2세대 넥소를 타보시면 일단 차가 좀 화사한 느낌이 들어요. 물론 시트가 베이지입니다. 지금 이 실내 색상이 장난 아니야. 엄청 예뻐. 이건 제가 모빌리티 쇼에서도 이거 보고 반응했었거든요. 이 색상과 더불어서 실내 전체 레이아웃이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다만 베이지 시트를 감당하려면 저처럼 이렇게 흰 바지를 입었을 땐 상관없지만 또 청바지 입으시거나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사전 예방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건 기억을 하셔야겠죠. 이 시트는 베이지인데 이런 실내 마감 구성 요소들은 또 블랙입니다. 그리고 이 블랙이 일반적인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이 실물을 딱 보셔야만 알 수 있을 텐데 훨씬 더 마감 공정이 깨끗하게 잘 된 소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셨을 때는 차가워 보인다, 싸구려 같다 이런 느낌이 안 드는 아주 좀 고급스러운 디테일로 보이고요. 이번에 여기를 딱 조작을 하려고 보니까 이 버튼 봐봐. 이게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네요. 조약돌을 이렇게 붙여다가 놓은 것 같거든요. 만졌을 때 내가 촉감이 너무 다른 거야. 이게 괜찮네요. 자, 이렇게 컬럼 형태로 변속기가 달려 있는데 스타트, 스톱 버튼을 통해서 시동 켜시고 딱 이렇게 디스플레이 확인을 좀 해보면요. 사실 디스플레이는 가장 현대차에서 많이 본 최신의 그 디스플레이가 그대로 나와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최신차에 이게 들어갔고 이 차는 좀 혁신적인 이미지를 더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약간은 디스플레이에서 좀 더 임팩트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풀체인지니까 이런 또 바람을 살짝은 좀 가져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혁신적이고 좀 특이한 건 이 뒤쪽에 이 커버 부분이에요. 가구 전시장 같은 데 가면 등받이가 이렇게 생긴 쇼파들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 같거든요. 그걸 이렇게 떼어다가 쫙 조물조물 만져가지고 꼭 차에다가 넣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게 완전 막혀져 있었으면 되게 답답했을 텐데 안쪽에 수납 공간을 잘 파놨고요. 수납 공간을 그냥 일자로 파놨으면 왜 여기다가 뭐 이렇게 스마트폰 넣었는데 이게 막 핸들링을 급격하게 하면 바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에도 보시면 이렇게 각을 둥글려 놨어요. 그리고 살짝 더 위에 올라오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핸들링을 과격하게 해도 이 스마트폰이 막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지금 부착되어 있는 아래쪽에 보시면 이 소재감이 이거 만졌을 때 되게 견고합니다. 이게 친환경 소재인데 또 지금까지 현대차에서 자주 쓰이지 않았던 그런 소재가 적용이 되면서 실내가 또 새롭게 보이는 임팩트가 있네요. 전체적인 공조부나 기타 작동 버튼들은 완전히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세대 넥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약간 비행기의 조종석처럼 생겼는데 버튼이 너무 많아. 야, 말도 안 된다 막 이 정도였거든요. 그거를 완전히 단순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렇게 버튼부나 바깥의 마감 같은 것들은 또 넥소에서 확실히 좀 신경 쓴 게 느껴지고요. 아래쪽에 수납 공간 나와 있는데 여기는 키를 올려놓으라고 이렇게 된 것 같아. 요거거든요.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에 들어가 있는 바로 그 키. 이 수소차에만 뭔가 좀 특이하게 여기를 뭐 강철로 바꿔준다거나 이랬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보고요. 이렇게 한번 이거는 운전하다가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래쪽에 컵홀더 부분 이렇게 2개 드러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아래 수납 공간 작게 또 드러나고요. 위쪽에 보시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2개나 할 수 있는 듀얼 무선 충전 패드 나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지문 인식을 통해 가지고 뭐 시동 걸고 이런 거거든요. 많이 쓰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디자인상으로도 특이점은 없는데 이게 굳이 나와 있을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거 실제로 오너분들 자주 편리하게 사용하시는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들어간 차들이 있는데 실사용도 빈도가 굉장히 적다는 이야기들이 제 주변에서 많이 들려왔어서 한번 여러분께도 문의를 드려보네요. 수납 공간 여셨을 때 공간이 되게 작아요. 협소합니다. 손바닥 하나를 여기선 다 필 수 있는데 아래쪽에 내려갈수록 이제 좁아가지고 다 못 펴. 면적은 좀 상대적으로 작은데 깊이감은 그래도 팔꿈치 살짝 못 가는 정도로까지는 나온다. 뭐 드라이빙 슈즈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납 공간이 뭐 이 정도 사이즈급의 SUV에서 아주 넓게 마련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스티어링 휠이 저는 이 실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 통통한 경운기가 너무 고급져요. 수입차에서도 이렇게 빵빵한 경운기 만나보기 힘들 것 같거든요. 좌측에 드라이브 모드도 이렇게 걸려있고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회생 제동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전기차처럼요. 또 앉았을 때 시트가 진짜 고급스럽네요. 시트에 박혀있는 디테일도 굉장히 비싸 보이는 디테일이라서 돈은 많이 들였구나 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긴 하거든요. 2열 공간은 어떨지 한번 앉아볼게요. 이번에 사실상 2열 공간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플랫폼에서 엄청 큰 변화가 있는 차는 아니니까요. 의외로 2열 공간이 되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지금 타보면서 느끼는 게 이거 뭐야, 리클라이닝이 대박이네요 여러분. 기존에 있었던 넥소보다도 훨씬 더 뒤로 많이 내려가요. 자, 요렇게 지금 완전히 시트에 내린 상태에서 딸깍하고 체결되는 요게 지금 기본 형태고요. 살짝씩 이렇게 내리면은 한 단씩 이렇게 내려가. 굉장히 다단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그냥 한 방에 시원하게 내려버리면 이렇게 이거 와 대박인데? 거의 시트가 90도에서 완전 45도 이상 더 내려가는 느낌이거든요. 이 리클라이닝 각도가 실제로도 한 14도 이상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앉았을 때 뒤로 나는 꺾으면 되니까 2열에 앉은 승객이 느끼는 불편함이 좀 덜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특이한 점은 여러분 1열의 시트가 이게 슬림 시트로 들어갑니다. 뒤에 굉장히 가볍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이 두께나 부피감도 상당히 줄였기 때문에 앉았을 때 시트가 뒤까지 바짝 오는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또 상대적인 여유로움이 또 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렸을 때 컵홀더는 두 개 좀 간단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 레그룸 공간이 시트가 약간 얇아지고 해서 좀 더 좋아지긴 했는데 제가 지금 시트를 그래도 뒤로 좀 밀어놓은 상황에서 주먹이 3개 이상 들어갑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는 그 정도 공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위쪽은 아주 격하게 많이 바깥쪽으로 또 나온 거 보이시죠? 레그룸을 늘리기 위해서 똑똑하게 이렇게 만드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앉았을 때 위쪽까지 쭉 이렇게 루프 부분이 아주 넓게 나와 있는 게 좀 인상적이고요.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헤드룸 공간도 공간이 꽤 많이 실현이 되네요. 주먹이 2개 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차들어 올 정도입니다. 물론 리클라이닝을 완전히 해놨기 때문에 이게 또 덜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상황 안에서는 2열 승객의 거주성을 위해서 좀 똑똑하게 파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열 공간에도 이렇게 이어지는 이 푹신한, 근데 실제로 푹신하진 않거든요. 이런 디자인의 디테일이 좀 독특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차를 타면 2열의 아래쪽에 완전히 그냥 통통거리는 차가운 소재인 경우가 많은데 얘는 이 아래쪽에도 소재감이 마냥 차가워 보이진 않는 점이 좀 매력적이라 느껴지고요. 2열 승객들이 앉아서 보는 이런 송풍구들 위쪽에 달려있고 아래쪽에 250V 또 한 번 이렇게 들어가고요. 고속 충전을 할 수 있는 C타입 포트까지 2개가 마련이 됩니다. 자, 이번 신형 넥소의 편의성이 좀 더 증대된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트렁크 공간입니다. 일단 기본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좀 확실하게 큰 느낌이거든요. 1세대 구형 넥소에 비해서는 트렁크 공간이 확실하게 확장이 됐습니다. 지금 이 기본으로는 한 510리터가 적재가 가능하고요. 뒤에 시트를 폴딩하면 공간이 더 늘어나는데 이 뒤에 시트를 폴딩할 수 있는 뭐 버튼 같은 게 따로 없네요. 자, 이렇게 되면 직접 시트를 이렇게 레버를 통해서 내려주셔야 되죠. 가격표에 써있는 가격을 보면 뭐 7, 8천만 원대 차량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버튼을 눌러가지고 시트를 내리는 게 엄청 그 가격 대비 잘 나왔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2열 폴딩했을 때 1630리터까지 공간은 상당히 확장이 돼서요. 뭐 골프백
에어백 같은 거 실으시기는 전혀 뭐 부담이 없고 상당히 많은 양의 백을 또 실으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래쪽에 여셨을 때는 크게 나와 있는 건 없고요. 타이어 키트와 요새 이제 승용차에 무조건 넣어놔야 되는 이런 소화기 정도만 이렇게 간단하게 좀 수납이 되는 거 볼 수 있네요. 2열 공간이 아주 단위 높게 나와 있는 건 아니어서 뭐 차박이나 이런 걸 하시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자, 드디어 신형 2세대 넥소 풀체인지 모델을 타보게 됩니다. 일단은 사이드미러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카메라 사이드미러로 아예 딱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먼저 적응을 하면서 넥소 시승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적응하셔야 될 것은요, 요 룸미러도 사실은 카메라 룸미러입니다.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돼요. 이게 차가 좀 가까웠을 때 거리감이 좀 덜 느껴진달까? 그래서 저는 일반 룸미러를 좀 선호하긴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적응을 빨리 하시느냐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사이드미러, 카메라 미러는 요거는 적응이 잘 돼요. 일반적인 사이드미러보다 훨씬 더 가시성이 좋습니다. 비 오거나 눈 오거나 아무리 야간이어도 이 거울로 보는 거랑 이 카메라로 보는 거랑 비교했을 때는 카메라가 좀 월등히 우수합니다. 신형 넥소 2세대의 실내가 저는 개인적으로 모빌리티 쇼에서 봤을 때도 좀 너무 예뻤기 때문에 사실 타면서 느껴지는 기분은 되게 지금 좋아요. 시트 이렇게 화사한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근데 사실상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한 넥소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마 이 현대자동차에서 특히 발표한 게 계속 있었거든요. 이 수소차에 대한 굉장한 개발과 준비를 또 많이 하고 있는 걸로 건건이 이제 우리가 아는 바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나온 실물은 약간은 반쪽짜리 풀체인지에 가깝긴 합니다. 기대감과 동시에 아쉬움을 같이 느끼면서 좀 주행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일 크게 좀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 수소차에서 정말 중요한 수소 연료전지 스택 이런 것들, 그리고 이 구동 시스템이 다 완전히 새로워질 것을 기대를 했었어요. 아예 모듈화를 다시 한다 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말하는 순간 비가 후두둑 떨어지네? 이 뭔가 수소차를 타면서 약간 이런 물이 떨어지는 걸 보고 있으니까 이것도 약간의 스토리텔링 느낌인데? 아무쪼록 기존에 이제 기대했었던 거는 완전히 새로운 확 탈바꿈한 그런 넥소를 기대를 했었다면 그게 밀렸습니다. 2세대 넥소가 나오면서 수소를 둘러싼 시장 환경이 아주 웰컴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왜냐면 지금 전기차도 캐즘이야. 잘 안 팔려. 트럼프 시대가 되면서 자동차 관련한 시장 전반이 약간 또 주춤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수소차를 타려면 수소 인프라가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어때요? 수소 충전기 전국에 기껏해야 한 219개 정도, 가장 최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 동네 안에서도 주유소는 막 차고 넘치잖아요. 근데 이 수소 충전소는 딱 정해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너 입장에서 운전을 하려면 우리 집 근처에 그 수소 충전소가 있어야 돼.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이 현대자동차가 수소차를 개발한 건 진짜 돈 많이 들이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 수소차를 둘러싼 충전 환경이나 인프라가 같이 동일하게 발전해 온 건 아닙니다. 더더욱 지금 이 시기에 막 혁신적인 거 내놔봤자 얘가 얼마나 팔리냐 이거죠. 진짜로 차를 타보면 돈을 많이 들였다는 게 느껴져요. 차의 실내도 그렇고요. 많이 바뀌었잖아요. 디자인도 그렇고 지금 주행을 시작을 했을 때도 되게 느낌 좋습니다. 일단 초반에 살짝 이렇게 가속을 진입할 때부터 일단 차가 되게 조용하고요. 이 노면에 까슬까슬한 요철들을 거의 안 받아요. 딱 승차감과 정숙성 이 두 가지가 1세대 넥소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아진 게 타자마자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많이 썼다는 얘기죠. 다만 이 돈을 정말 완전히 그냥 다 뜯어 고치고 새롭게 만드는 데 들였다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걸 개선하는 데 있어서 투자를 좀 많이 했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정도예요. 그게 어디에서 느껴지냐?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수소 연료 전지 스택이라던가 아니면 수소의 저장 탱크 그런 용량 혹은 모터의 출력 이런 것들이
성능적으로 볼 때 다 조금씩 올라갔어. 기존의 넥소보다는 완전히 좋아진 차가 맞아요. 예상했던 거는 수소 연료 전지 스택이 아주 작아지고 근데 출력은 엄청 높아져서 막 주행거리 말도 안 되게 늘어나고 이런 걸 기대를 했는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긴 하다. 근데 주행을 할 때 느껴지는 고급감과 승차감의 지점에 있어서는 오래 달려보지 않아도 초반부터 차이는 납니다. 일단 진짜 조용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 에어컨도 지금 너무 더우니까 틀어놓은 상태인데 완전히 끄면 이 와이퍼 소리가 지금 크게 들릴 정도야. 차가 너무 조용하네. 자, 완전히 다 껐습니다. 정숙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사실 차가 움직이면서부터 타이어에서부터 끌고 오는 소음들도 있잖아요. 로드 노이즈 같은 것들이 타이어를 타고 올라올 때도 한번 막아줍니다. 왜냐하면 이번 신형 넥소는 들어가 있는 기본 타이어가 흡음 타이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 사양에 다 흡음 타이어로 들어가기 때문에 타이어에서도 느껴지는 소음마저도 좀 깎인 상태. 그래서 왜 전기차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이번 수소차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왜냐면 전기차에 더 클래스가 높은 친환경차의 느낌이 있잖아요, 이 수소차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기차 오너분들은 다시 내연기관으로 백하기가 되게 어려우세요. 차가 시끄러워지거든. 수소차는 지금 전기차만큼 조용하고요. 사실 비교하자면 지금 신형 넥소는 전기차보다도 조용해요. 엄청 정숙하기 때문에 아마 차량에서의 정숙도를 굉장히 높이 사시는 분들은 아주 매력적으로 느끼실 법합니다. 실제로 1열뿐만 아니라 2열에 있어서 2열 승객들이 앉았을 때 느껴지는 소음이 1세대에서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2열에 이 도어 쪽에 글래스도 두께가 좀 늘어났어요. 이제 그런 지점들이 이 차량의 전체적인 정숙성, 이 차폐감을 좀 늘리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완전히 정차한 상황에서 지금 뭐 시동을 통해서 느껴지는 진동감도 없어요. 차는 진짜 편하네. 자, 이 차량은 1회 충전했을 때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720km 정도 되니까 사실상 뭐 부산 왕복을 도전해볼 만한 정도의 수치이거든요. 이 디스플레이를 보면 이 수소 관련한 루트 플래너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 충전소가 전국에 딱 정해진 곳에 있다 보니까 사실 내가 가는 그 루트에 맞게 충전소가 딱딱 있어줘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아래 버튼을 누르셔서 수소차 충전소를 근방에서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서 가실 수 있는 이런 편의 사양들이 좀 드러나고요. 기본적으로 저도 지금 순정 내비를 깔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 순정 내비가 움직일 때 증강현실 모드로 내비가 좀 보여지게 됩니다. 전기차처럼 조용하고 또 하나 전기차랑 좀 닮은 점이 있다면 레벨 1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회생제동 단계를 말합니다. 좌측의 레버를 당기시면 레벨 2가 되고요. 자, 레벨 2로 했을 때 회생제동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자, 레벨 3로 가볼게요. 아이페달 수준인데 자, 3로 가게 되면 회생제동 단계가 현대자동차 전기차 라인업이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약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딱 회생제동이다 이런 느낌이 들진 않거든요. 레벨 3에서 약간 더 느껴지는 정도고요. 레벨 2나 1으로 가시면 사실상 회생제동 느낌을 온몸으로 막 느끼면서 주행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정말 이 주행거리 효율을 살리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는 레벨 3로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평상시에 레벨 2 정도로 해놓고 다니셔도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아요. 회생제동 그 특유의 이질적인 느낌이 레벨 2까지는 거의 눈에 띄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화면이 시시때때로 증강현실로 바뀌어요. 어느 라인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기 때문에 이것도 초반에 적응하는데 은근 시간이 좀 걸리실 것 같아요. 사실 BMW에서 좀 많이 봤었던 그런 형태인데 이 넥소에도 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회생제동 단계를 아예 없애면 차가 훨씬 더 가뿐하고 사뿐하게 주행을 합니다. 이 가뿐함 때문에 이 초반의 토크나 이런 것들이 더 경쾌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 차를 내가 더 재밌게 타겠다,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 있죠. 자, 이번 신형 넥소에 스포츠 모드가 들어갑니다. 한번 풀악셀을 밟으면 생각했던 것만큼 아주 강력한 토크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모드에 대비해서는 이 토크가 순식간에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근데 아주 눈에 띄게 막 그 전기차에서 느껴지는 퍼포먼스를 완전히 느끼실 수 있는 정도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기존에 이 스포츠 모드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전기차 사용감에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더 필요한 부분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완전 풀가속 상황보다 이렇게 저속 상황에서 엑셀링을 해서 앞쪽으로 좀 더 빠르게 전진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느껴지는 폭발력이 살짝씩 더 드러나네요. 수소차는 전기차랑 확실히 닮은 지점이 많잖아요. 그중에 또 하나, 수소차를 타기가 사실 꺼려지는 지점 중에 하나가 정말 그 날이 추워질 때 완전 저온에서 시동을 거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진짜 저온에서는 배터리 효율이나 이런 게 막 떨어지잖아요. 수소차도 사실상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번 신형 넥소는 요거를 완전히 좀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최초 적용된 기능이 들어갑니다. 웨이크업 펑션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말 그대로 웨이크업, 차를 깨워주는 거예요. 그냥 주차를 딱 해놓고 있을 때 운전자가 탑승을 하지 않아도 얘가 깨어납니다. 이 수소 연료 전지 스택이 완전히 이렇게 막 차가워져서 생길 수 있는 비효율을 줄여주는 거죠. 그런 기능들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한 저온 상황에서도 당장에 막 시동 거는 데 있어서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느끼시지는 않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더운 여름이어가지고 확인할 수 없지만 겨울철에 한번 이 차를 타보면 업그레이드된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신형 넥소에는 뱅앤올룹슨 스피커가 상당히 업그레이드돼서 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요것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음악 뒤에 있는 그 클래식 악기 소리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선명하게 들려. 확실히 순정 스피커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리는 매우 세련됐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애정하는 스피커, 막 바월센 월킨스 이런 스피커나 혹은 특정 차종에 들어가 있는 또 포칼 뭐 이런 거랑 좀 비교했을 때 진짜 놀라운 막 요 정도는 또 아니긴 하거든요. 그러나 1세대 구형 넥소에는 또 없었던 새롭게 들어가는 이 업그레이드된 오디오이기 때문에 주행하실 때 또 재밌게 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신형 넥소 풀체인지 모델 한번 짧게 시승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좋아졌다? 되게 고급스럽다. 근데 그만큼 이제 가격은 많이 비싸졌다. 만약에 내가 보조금을 막 3천만 원 이상 난 끌어올 수 있다 라고 하면 저는 엄청 매력적인 차일 것 같고요. 근데 내가 보조금 규모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라고 한다면 5천만 원대 사기에는 산타페랑 비교가 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게 느껴지실 부분들도 있을 것 같다. 이 가격 때문에 약간 그 심리적 장벽이 좀 많이 생기는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좀 더 장거리를 진짜 수소차로 충전하면서 타도 안 불편할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차후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것들을 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최대한 제가 반영을 해서 또 후속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자바사용과 신형 넥소 풀체인지 한번 살펴보셨고요.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이 수소차 업계에서 지금은 세계 1등이거든 사실. 어떤 무브먼트를 또 가져나가면서 퍼스트 무버로 자리매김할지 더 유심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